사기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에릭 YG님이 올려주셨는데 잠시만요. 이건. 사기를 구별하는 법은 없어요. 사기를 구별하는 법. 왜냐하면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구별되게 할까요? 사기를 구별하는 법이 과거에 나왔다고 한들 그거를 또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왔겠죠. 그래서 사기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기를 공통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게 있어요. 자꾸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근데 그 선글라스는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선글라스예요. 햇빛도 가려주고 근데 생각의 선글라스가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걸 토대로 더 쉽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죠. 그 선글라스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생각하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건 대부분 사기는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사기에 걸려드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 나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얻으려다가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나를 사기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만약 사기를 안 당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에 의존한 사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저한테 뭐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저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에 의거한 판단을 한다. 데이터 위주의 생각을 한다. 나의 뭐라 그럴까요? 나의 직감을 믿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직감을 믿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CEO였나요? 은행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뇌술로 감정을 제거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맨날 사기꾼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감정이 제거되니까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상대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감으로 알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애초에 데이터에 의존한 이런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들 상대는 그것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대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니까.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하든 대화를 하든 결국 정보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정보에서 밀리면 상대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정보가 없으면 윈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거나 이렇게 할 때는 컴퓨터 같은 거 사러 가도 진짜 고생했어요. 막 싼 거 사려고 그 상가들 다 돌아다녀 봐야 됐었어. 아니면 거기서 뒤통수 맞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지 않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선풍기 하나 살 때도 저쪽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싸서 살려고 딱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똑같아 보였는데 회전 버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정보에서 우위에 있으면 그 사람 처음에 5만 원이 싼 거에서 더 깎았을 수도 있겠지. 이건 회전 기능이 없고 언제 모델이니까 이 정도 좀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정보에서 밀리면 안 돼. 근데 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준비가 확실해요. 정보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을 이미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특히나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봤을 거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를 알아요. 내 머릿속에 한번 들어와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걱정되시죠? 우리는 이런 거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기를 이 사람이 치든 안 치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항상 기대값, 이게 될 때와 안 될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맞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거에서 사기가 걱정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어렵죠. 이게 말을 하면서도 감정에 호소하거나 막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나한테만 들려주는 정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자기 가족들한테는 안 들려주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굳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역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역이용한다는 게 어떤 측면이었죠? 일단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사기꾼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만남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상대가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알잖아요. 그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이런 사람이구나. 그 기준점에서 벗어날 때 의심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거짓말을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압박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캐치나가는 프로세스인데 사기꾼은 애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의 표준을 잡아버려요. 그걸 목적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의 거짓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애초에 그 기준점이 다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기꾼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냐 나한테 사기를 치느냐 이것도 좀 결과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그게 판단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참고를 하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보통의 제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이 굉장히 특별히 좋으면 그게 왜 좋은지, 그게 데이터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러면 합리적이면 그러면 그게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것도 합리적인지, 그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